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동사의 4대 정신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을 동사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동사의 4대 정신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그 순서를 정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동사냐 아니냐를 문장의 구성 기본 요건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 네 번째로 시제의 표현이 적절하냐, 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볼게요.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투부정사나 또는 동명사 혹은 분사 또는 과거분사와 같은 것들은 준동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즉 동사를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전용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사라고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접속사는 동사를 연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보다 하나 그 수가 적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요령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하실 때 말이건 글이건 올바른 문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오답의 역설이라는 책 19에서 20쪽에 있는 문제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를 잠깐 확인을 하시죠. 제가 짬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항상 문제는 출제자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출제자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소통할 것인가 라는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바로 보기를 통해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예요. 문법은 개념입니다. 문법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건 이메일이건 카톡이건 아니면 선물이건 뭔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시켜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문장이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 유념할 점은 문법 조항이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가를 관점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문장에서 모두 다 이 suggest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uggest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 suggest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활용될 때 ION을 붙여야 타당하냐, 또는 to를 붙여야 하겠느냐, 또는 ing랑 어미가 결합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거죠. 이 suggest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digest건 ingest건 다른 동사였어도 다른 단어였어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suggest라는 단어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안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갖지도 마시고,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에 갇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 단어가 갖는 우리말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내가 미리부터 주눅 들지도 말자는 거죠. 품사는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어의 품사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이미 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순서인 건 맞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제시되었다면 그때는 어쩔까요? 진정한 훈련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접하면서 훈련이 되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suggest라는 단어의 의미나 품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독해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문법 문제에서는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보기들이 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C번 같은 경우에 to가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D번에는 ing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suggest한 단어가 동사가 아닌 품사로 전환됐다는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to나 ing는 기본적으로 동사에만 결합하는 어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단어의 품사가 의미는 우리말로 뭔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단어의 품사는 적어도 to나 ing가 결합된 걸 생각해보면 동사겠구나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보기를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보죠. 그렇다면 A번은 동사입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B번, C번, D번은 어떨까요? ION은 주로 명사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물론 ION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다 100% 명사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1차적으로 명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이는 와중에 동사로도 나들이를 가는 단어들이 있는 소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 소수의 일단은 틀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100%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되게 쓰이는 용법이 있으면 그걸 우선 기본 항목으로 설정하시고 그 중심에 넣고 그 외에 변수가 되는 것들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B번은 명사, 그렇다면 C번, D번은요. 물론 C번, D번은 동사가 아니란 표시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B번, C번, D번은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사냐 혹은 동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결국 동사냐 아니냐라면 문장에서 동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장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럼 이 문장에서 자 동사에 해당되는 형태를 확인하셨습니까? 딱 한 단어 의심스러운 게 있죠. 여기 이 단어예요. consider한 단어에 ed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가 아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동사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과거나 과거 분사일 때 ed가 붙는 소위 규칙 동사들이에요. 그럼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 ed가 이 문장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동사로 쓰였느냐, 아니면 과거 분사인 동사가 아닌 요소로 활용이 되었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문법적에서는 잘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요.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 역시 100% 들어맞는 경우를 미리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서 좀 더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될 테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근본 원리나 또는 변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수동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참조해 주실까요? 일단 요거를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ed가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냐, 과거 분사냐예요. 과거로 쓰였다는 얘기는 동사이고 과거 분사라는 얘기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고요. 구조입니다. 즉 ed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과거 동사로 쓰인 경우라면 능동입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라면 그것은 수동으로 활용된 구조예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도 역시 해석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 즉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가 있느냐, 능동. 뒤에 명사, 목적어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느냐, 그다음 수동.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빨리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consider 뒤에는 콤마만 있고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onsidere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장에는 동사.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빨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도 보시면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A번, B번, 그 다음에 D번에서 보듯이 ed라는 어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줄이라는 단어도 이 문장에서는 적어도 이 문장에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볼까요? B번, C번, D번은 모두 다 동사형입니다.
근데 A번의 scheduled는 ed가 붙어서 동사 아니면 과거분사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까 위의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조를 봤을 때 빈칸이 다음에는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고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A번의 scheduled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도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동사가 아닌 A번과 동사형인 B번, C번, D번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동사가 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올 자리라면 B번, C번, D번을 가지고 차이점을 2차 차이점을 보는 거죠. 단수냐 복수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걸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면 A번을 선택하셔야만 옳은 문장이 성립되는 거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문장에 보시면 일단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다면 반드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장치가 돼요. 지금 접속사가 일단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는 주어예요. 그렇다면 주어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온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이 works가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work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 나와 있는 works는 동사로 활용된 걸 알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who라는 다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법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 원칙이 비춰볼 때 이 announce도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결국 동사가 지금 works라는 동사가 있고 announce라는 동사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who라는 접속사가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조상 두 개의 동사와 하나의 접속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형태는 동사가 아닌 A번이 됩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식, 동사와 접속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령문이나 또는 접속사가 숨어있는 경우, 그걸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